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작업 중에 무너져서 작업자들이 지금까지 매몰되어 있습니다. 밤새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매몰자 한 명이 구조 시도 중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구조 상황과 사고의 원인을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오후 2시에 울산 화력발전소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는 장면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냥 한 번에 쭉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소방당국이 그 브리핑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9분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2분은 구조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은 어제 그 모든 매체 보도만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된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바로 옆에도 육안으로 보이는데 구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 분도 사망으로 추정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새벽이었죠. 4시 50분경에 이제 한 분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돼서요. 심폐소생술도 실시를 했지만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망을 했고요. 지금 이제 6분 가량이 아직 그 현장에 매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 분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구조체가 이 철근이나 철골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얽히고 설키고 이런 그 공간을 확보해서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추가적인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이런 구조 작업이 좀 더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붕괴 우려도 있고 좀 구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철제 구조물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구조 작업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추가적인 붕괴 우려를 최대한 좀 배제하면서,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일명 이제 앞서 이제 취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그 상부 쪽 구조체들이 한 4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이 바닥에 있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상태지만 이 하중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크레인이라든가 와이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정화 작업을 하고 일부는 이제 뭐 땅을 파들어 간다든가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교두보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먼저 구조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복잡한 구조물이잖아요. 봐도 철근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 작업은 또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철근이라든가 이런 철골들을 결국은 이제 잘라내거나 그러니까 해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해체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 매몰자분들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니까 그냥 위치를 예상 위치를 파악해서 자르는 작업도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건물 잔해 중심부 내지는 그리고 이제 요구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열화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계측 장비, 탐지 장비를 이용해서 위치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구조된 분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사고 당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동선 확보를 이제 우선으로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이제 철골 구조물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절단이라든가 해체를 해야 되는데 안에 이제 구조자분들이 있으니까 중장비라든가 뭐 이 일명 이제 브레이커라고 하는 이런 장비들을 이제 쉽게 투입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안에 5분은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날씨도 추워지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지, 골든 타임이 뭐 이런 상황에도 있는 건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이분들? 그 좀 이제 다소 좀 희망적인 부분은 예. 이 구조체가 그 콘크리트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 구조적인 스트럭처가 철근이라든가 철골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로 이제 그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에어 포켓 얘기하듯이 예. 이렇게 좀 남아 있을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틈이 이제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작업자분들이 기둥이라든가 이런 그 칼럼 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공간에는 또 붕괴돼서 남아 있는 공간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뭐 일부 이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던가,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새벽에 날씨가 추운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체온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도 오늘 안에는 좀 어느 정도 위치 파악이라든가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이 매몰된 부분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조에 나선 분들이 좀 안전한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당장에 지금 무너진 5호 보일러 타워 옆에 네. 4호 보일러 타워는 이미 이 취약화 과정이 끝난 상태여서 추가 붕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정화를 위해서 와이어로 묶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럼 앞으로 좀 안정적인 구조 작업을 위해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붕괴된 5호기 옆에 이제 4호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취약화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붕괴된 5호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제라도 또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풍화중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 한 41년 되고 예. 또 가동을 안 한 지도 한 4년이 넘는, 그래서 이런 철골이라든가 철근이라는 이런 철제 이런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부식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도면상이라든가 설계상의 어떤 강도보다도 훨씬 더 취약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구조 작업을 하는데 옆에 있는 4호기에 대한 안정화 작업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버팀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텐데요. 적어도 이제 대형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4호기에 일정 부분 뭐 하중을 분산하는 작업을 한다든가, 예. 그래서 좀 다양한 좀 입체적인 이런 그 안정화 작업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너진 보일러 타워 양쪽에 똑같은 보일러 타워가 두 개가 더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화 작업이라는 게 이 건물을 다 무너뜨리는데 그 전에 한 번에 폭파해서 무너뜨리기 전에 기둥을 조금씩 잘라놓는다, 이걸 취약화 작업이라고 하던데 네네. 그럼 이렇게 큰 구조물을 철거할 때는 이런 취약화 작업이 반드시 동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지금 뭐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던 이런 해당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발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발파가 됐을 때 예컨대 이제 해당 뭐 시설이라든가 건물들이 뭐 옆으로 넘어진다든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수평부재 보호는 아마 안 건드렸을 거고요. 이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똑바로 딱 그 이 붕괴가 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예.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부 해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일반화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작업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철골 구조물에 대한 그 부식 정도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상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매뉴얼이 좀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네. 이 붕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뭐 휘청인다거나 흔들리는 징후 없이 그냥 곧바로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피해가 컸던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붕괴의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뭐 제가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그 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취약한 구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철골 부식이 심해졌다거나 등등.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도면상의 어떤 구조적인 강도라든가 이런 것보다 현장의 이런 구조체의 어떤 그 실제 상황들이 예. 훨씬 더 열악했던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동 없이 붕괴가 된 걸로 보이지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일러 설비라는 게 실제 그 보일러 그 몸체 같은 경우에 하중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작용하는 걸 우리가 자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제 자중이 한쪽 부분으로 살짝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뭐 취약화라든가 이런 작업을 했던 그런 그 기둥들에 굉장히 집중이 되면서 예. 연쇄적으로 붕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또 일각에서는 이 철거 작업을 하기 전에 해체 계획서를 마련하는데 이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작업들 그리고 적어도 이런 그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이제 해체 작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작업 지시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뭐 간과됐거나 아니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뭐 계획서라는 거를 이제 보더라도 계속 그 철거 작업을 하는 분들은 전문가일 텐데 많은 네네. 경험이 있고. 네네. 근데 이번엔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테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식 정도나 그런 거를 정말 또 체계적으로 꼼꼼한 그런 절차가 조금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네네.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건축물 예.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해체 계획이라든가 또 현장의 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 내, 그러니까 예. 온사이트 안에 있는 시설물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해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기업 해당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 카테고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뭐 작업 지시서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구조기술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부식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이런 해체 계획서가 작성이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예,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특히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기업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그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관심과 강화된 이런 조건들 맞추는 데 대해서 또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현실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혹은 우리 시스템들이 어떤 정확한 그 실제로 이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간과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공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디펜스할 수 있는,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뭐 법적인 부분에 네. 대한 거를 강구한다든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산업안전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법률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스템화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비용들이 투여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몰이 확인된 1명과 아직 매몰로 추정되는 5명이 다섯 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구조 활동, 수색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